윤석열 대통령의 굳건한 리더십이 부패와 비리의 전면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강철 같은 벽, 민노총을 무너뜨렸습니다. 간첩 조직을 공격하고 또 대통령은 사회의 본질적인 부패와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선관위와 시민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시민단체는 이제 공공의 적, 좌파 정치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들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도 공정한 규칙이 작동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좌파들의 불법 자금원으로 변질되었고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법 시민단체를 청산하고 대대적인 개혁의 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2022년 2월 당시 대통령 후보 윤석열은 시민단체 불법 이익 환수 공약을 했고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조선일보는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도한 중고협약에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국고보조금이 지불되었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을 위해서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그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허위 출석부를 작성한 시민단체가 부정적으로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이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2021년 기준 15,458개의 시민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소속 1,72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13,725개가 활동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이들의 80% 이상이 좌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좌파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임기 기간 동안에 서울시 시민단체는 289% 증가해서 2,58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역점으로 했던 협동조합 4,461개 그리고 중앙정부 시민단체까지 합치게 되면 서울시에는 무려 1만 개가 넘는 좌파들의 먹이사슬, 좌파 카르텔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1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 1만 개 이상의 좌파 조직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좌파의 초롱성입니다. 박원순은 겨우 5%의 지지율로 출발해서 내리 3연속 당선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좌파 전성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5%의 지지율로 박원순은 무서운 좌파 카르텔로 서울 요새화를 구축했습니다.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 이후 오세훈의 서울 수복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문재인 집권하면서 시민단체 보조금은 59조 6천억에서 2021년에는 무려 102조 3천억 엄청나게 증가해버렸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무려 172%, 즉 42조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문재인 정권의 중앙정부 보조금 증가액만 해도 22조 3천억입니다. 매년 5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년 5조 원 좌파 정치 조직들에게 뿌려졌습니다. 박원순과 문재인 집권기간에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증가액만 42조 원이 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국에는 북한의 5호 담당제 같은 조직이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기, 극도의 혼란의 카오스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찔한 순간에 윤석열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대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진짜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입니다. 즉 정부로부터 시민단체는 독립적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박원순이가 키운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 돈을 빼먹는 기생충들에 불과합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어떻게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릅니다. 노예들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인들에게 영혼까지 바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 보조금에 기생하는 시민단체들은 문재인과 박원순의 정치적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과 좌파 진영의 꼭두가시에 불과합니다. 정치 구호와 현수막을 들고 정치 집회에 끌려다니고 반정부 활동에 가담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친북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좌파 정치 조직을 키우는데 10년 이상 국민 세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고 헌법 정신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부패를 청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게 투입되는 불법 이익은 이권 카르텔로 간주하고 전액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시민단체들에게 감사를 실시하고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시민단체가 그들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이 판치는 시민단체를 이대로 두고는 공정한 총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상황에서 1만 5천 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또다시 선거에 동원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부정선거의 재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총 1865건의 부정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공공자금을 받아간다는 사실도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목적 이외의 부도덕한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빼내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시민단체에게 국가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약의 실행이기도 하지만 국기문란을 바로잡고 내년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최근 선관위와 시민단체에서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편향성과 불법들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들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이제 뚜껑이 열리고 있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킬 것이고 우리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김판수님, 최도상님, 프리마켓님, 에스델님, 김미용님, 느림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